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사진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인데요. 보통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도대체 인간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이게 하나하나 돌을 쌓아가지고 올린 건데 이 하나하나의 돌도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이 돌들을 과연 누가 옮겼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실제로 보지 않으셨다면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실 텐데요. 그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성인 남성, 그것도 외국인 같은데 외국인이 상당히 키가 클 텐데 돌 하나하나가 사람의 키 정도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키 정도고 가장 큰 이 이집트의 사진을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람이 어디 있냐면 여기 사진 중간에 여기 있죠. 여기 아주 점처럼 요만큼 보이는 거 있죠. 요만큼 보이는 게 지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라미드는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이 정도면 이 피라미드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 여러분 실감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를 이렇게 차곡차곡 구성하고 있는 이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려면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닐 텐데 얼마나의 기간 동안 이거를 완공했냐는 거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돌은 대부분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석회암은요, 이 석회 물질이 굳어서 된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른 그 돌들보다는 좀 비교적 무른 편이에요. 그래서 가공하기가 쉽죠. 그래서 돌에다가 나무로 된 쐐기를 박아가지고 물을 부어 넣어주면 나무가 물을 흡수해서 부피가 이렇게 커지면서 돌이 촥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방법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돌을 잘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른 돌을 도대체 어떻게 운반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런 가설들 중에서 이제 가장 신빙성을 얻는 게 뭐냐면, 피라미드가 건설되는 장소까지가 최소 50km에서 900km 정도의 거리가 돼요. 근데 개당 한 개 한 개의 돌이 약 2.5톤이에요. 여러분 1톤 트럭 아시죠? 1톤 트럭이 보통 야채 장수 아저씨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트럭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5톤이에요. 이 하나당 돌이 2.5톤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나르냐는 거죠. 근데 그때 아마 강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나일강 주변에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의 흐름을 타고 배에 옮겨져서 이게 좀 더 쉽게 거리를 옮겼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배가 나를 수 있는 그 돌의 양이 약 150톤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요? 프랑스의 한 건축가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바닥부터 43m 정도 되는 지점까지 외부에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이 경사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돌을 운반해가지고 돌을 계속 지어내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요. 그 이후에는 피라미드 외벽에다가 나선형으로 경사로를 만들어서 피라미드에 여기 이렇게 나선형으로 경사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돌을 운반했다라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 주변에 저 정도의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용했겠어요? 여기에 대한 건 여러 가지 건축가들과 과학자들이 여전히 가설로만 추론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자, 그래서 기원전 2500년경정에 쿠푸왕이 건설했다고 알려진 바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큰 일명 대피라미드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147m의 이 2.5톤들의 돌들이 약 230만 개가 쌓아 올려져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죠. 230만 개. 그런데 이제 고고학자 헤르토도스의 주장에 따르면 돌을 나일강을 이용해서 운반을 하면 최소 10만 명의 일꾼들이
20년간 건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주장에 반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봐라. 이 대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230만 개의 돌이야. 그런데 이걸 20년 동안 만들려면 2초에 하나씩 돌이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기중기라 그러나요?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이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어. 그래서 이건 10만 명의 일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 50만 명 정도가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현실감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시간과 이런 걸 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비밀을 풀어보려는 관점이 있는가 반면 또 다른 가설이 존재합니다. 이 피라미드의 규모는 너무도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이집트인들, 인류가 아닌 그 외 다른 누군가가 이걸 건설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2012년입니다. 사진작가 그레고르 스포엘이라는 사람이 거대한 크기의 한 손가락 미라 사진을 공개하게 돼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손가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36cm나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가. 이게 36cm면요. 보통 뭐 한 30cm가 이 정도, 요 정도 된다고 보는데 요건 보통 사람의 한 4-5배는 되는 길이에요. 최고 길이에. 그런데 이 사진작가 스포에리가 이 거대한 손가락을 도대체 어디서 났냐 했더니 이걸 이집트의 한 도굴꾼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도굴꾼한테 가봤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났냐 했더니 1962년 이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는 기자 지역의 한 고분에서 몰래 가져왔다고. 그러다고 혼자 오랫동안 보관해온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36cm의 손가락을 누군가가 진짜 가지고 있었다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몸의 길이는 약 4m 50cm 정도 되는 거인의 거구 정도라고도 할 수 없는 인간일까 과연? 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몸집인 거예요. 4m 50이요.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당시에 상당한 주목을 끌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오래전부터 이집트의 기자 지역에는 거인족이 존재를 했고 그 거인족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라는 가설이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손가락 미라가 발견이 되면서 그 가설이 좀 더 신빙성이 높여지게 된 거죠. 하지만 손가락 하나가 발견됐다고 우리가 거인이 있었다고 쉽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거인족의 존재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집트의 18왕조 시대의 재상이었던 레크미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족이다 보니까 그가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 남아져 있는 벽화의 그림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 이제 노예들 또는 일꾼들이 네모난 큰 돌을 어깨에 메고 옮기고 걸어가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 돌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를 지을 때 사용됐던 그 2.5톤의 돌과 같은 형태였던 거예요.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돌을 왜 옮겼겠어요?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옮겼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2.5톤의 돌 하나의 크기는 보통 사람의 키와 맞먹을 정도예요. 그리고 굉장히 크죠. 그냥 들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레크미르의 고분에 있는 벽화에는 돌을 메고 가는 사람이 돌보다 훨씬 크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반 인류의 모습으로는 2.5톤의 돌을 간단하게 어깨에 끈으로 메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벽화 속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4m 이상의 거대한 키의 거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것만으로도 아직 약하죠. 이 레크미르의 벽화에는요, 이 거인 그림 말고도 또 다른 거인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자, 바로 이런 그림들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인들이 그려져 있고, 여기도 일반인들이 그려져 있고,
이 지금 무언가를 나르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즉 일반인들과의 사이즈가 좀 다르다는 거고요.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기린을 묘사해 놨습니다. 근데 기린의 묘사 옆에 이 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키가 크게 묘사가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당시만 해도 뭐 원근법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냥 사람을 좀 더 중요시해서 그림이니까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았냐 하지만 더 문제는 일반 사람의 모습은 작게 그려놨다는 거에서 이건 일반인들이 아니라 거인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게 발견됐어요. 이 이집트 기자 지역에 있는 한 돌에서 거인족의 흔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 손지문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돌이 중요해요. 이 돌이 피라미드의 재료로 쓰이던 바로 그런 돌이거든요. 근데 그 표면에 이 지문의 길이가 25에서 35cm로 추정이 되는 이 지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의 크기로 봤을 때 이 돌을 만지고 있던 이 사람의 손가락 길이 정도가 35cm가 되지 않느냐? 그럼 거인 아니냐? 도대체 그럼 이 지문은 거인이 아니고서 누가 만든 거냐? 이렇게 한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는 기자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벽화라든지 또는 뭐 손가락 미라라든지 또는 이런 증표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거인들이 지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도 거인의 존재 여부는 아직 우리가 믿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2005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비밀리에 거인 유골을 발굴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거인족을 찾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건 이제 1960년대인가요? 이 공개된 사진인데 엄청난 키와 덩치의 유골이 발견이 되면서 이게 일반 사람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만약 진짜 누군가의 유골이라면 거인이 정말 존재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제가 사실 이 거인족에 대해서 다음에 미스테리 편으로 한 번 더 다룰 텐데요. 이건 남아공에서 발견된 일명 신의 발자국이라고 이름된 그 어떤 누군가의 발자국입니다. 근데 이게 약 발자국의 길이 자체가 1.2m의 그 크기예요. 게다가 이게 몇 억 년 전에 이제 형성이 됐다고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달리 거인족들이 지구에 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다시 피라미드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누군가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요. 특히 지금 보시고 있는 건 그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예요. 그런데 이게 이집트의 왕조가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 왕조가 생기기 훨씬 이전의 시기에 이 기자 지역에 점령해서 살았던 또 다른 거인족들이 건설해 놓은 게 아니라라는 주장이 어찌 보면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원전 1500년에서 2000년 전에 이집트 왕족들이 피라미드를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사실 그 훨씬 이전인 5000년 전에 거인족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이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거인족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 후대에 이집트 왕족들이 이 피라미드를 어떤 무덤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잘 들어보시면 왜 하필 기원전 5000년일까요? 기원전 5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 또 다른 이제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핑크스예요. 스핑크스를 오랫동안 조사해왔던 한 지질학자가 이 표면에 굉장히 많은 침식의 흔적들이 발견된다고 해요. 침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나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돌이 깎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침식의 흔적 중에는 특히 눈과 비에 의해서 이 몸체 표면에 많은 침식 흔적이 남아있다고 밝혀졌는데 생각해보면 기원전 3000년 전에
이 이집트의 기자 지역에 대규모의 눈이나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여긴 사막 지역이에요, 오랫동안.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눈과 비의 자국이 있을 수 있어? 기원전 3000년보다 훨씬 이전의 시기에 만약 이게 있었다면 그럼 그때 당시에는 기후가 달랐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스핑크스가 빙하기가 막 끝난 시점인 기원전 7000년경에 건설된 게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물론 가설이고 추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피라미드도 스핑크스도 이집트가 만든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거인족들이 만든 건데 과연 이 거인족들은 어디에서 왔느냐가 이야기가 되면서 혹시 이 거인족들이 외계의 어떤 다른 행성에서 온 게 아닐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당시에 그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정말 미스테리 같은 미스테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정말 피라미드는 외계에서 온 거인들이 만든 걸까요? 모든 건 가설이고 미스테리입니다.